야, 주말에 엄마 집에 내려올 거지? 이 오빠가 드디어 장가 간다고 하는데 너도 내려와서 예비새 언니한테 인사해야지. 예비새 언니? 참나? 그거야 오빠 결혼식장 들어가기 전까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지. 나는 이번 주말에 못 내려가. 이번에는 일단 부모님한테만 인사드려. 아니, 그래도 처음으로 큰맘 먹고 인사하러 오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 있어야지. 넌 뭐가 그렇게 맨날 바쁜데? 나도 주말에 남자친구랑 약속 있다고. 예전부터 어렵게 예약해놓은 거라 어쩔 수가 없다. 미안. 근데 어차피 그 언니도 서울에서 회사 다닌다면서? 그럼 나중에 금요일 저녁이나 퇴근하고 만나면 되겠네. 굳이 엄마 집에서 만나야 하는 이유는 없잖아. 야, 옛날에는 내려오라고 하면 군말 없이 내려오더니 이제는 많이 컸다. 하남에 집을 사더니 이젠 시골은 내려가기도 싫다 이거야? 뭔 소리야. 여기서 집 이야기가 왜 나와? 내가 선약이 있어서 못 간다고 얘기했잖아. 어차피 오빠나 그 언니나 다 경기도 살고 직장도 서울인데 그냥 다음에 시간 내서 한번 보면 되는 거지. 꼭 이번에 다 같이 봐야 하는 법이라도 있어? 농담 한 번 한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발끈해? 아니, 내가 아니라 엄마가 너한테 할 이야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 이번에 내려오면 이야기할 것 같았는데 너가 나중에 따로 연락 한번 해봐. 엄마가? 엄마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지? 나야 모르지. 아무튼 그럼 너는 다음에 한번 보자. 알겠어. 오빠가 날짜 잡아서 연락 줘.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는 31살의 여자입니다. 원래 재테크 하는 걸 좋아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이미 3년 전에 회사 근처 오피스텔을 구입했었어요. 회사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라 정말 마음에 들었지만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고 주변에 시집간 친구들을 보니까 경기도에 아파트를 사는 것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오피스텔이 제가 샀을 때 가격에 비해서 2억 정도 오르기도 했고 그 사이에 모아놓은 돈과 나머지는 대출을 받아서 작년에 하남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신축 아파트는 전혀 아니고 위치도 중심지에서는 약간 벗어나 있지만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어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기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겠더라고요. 6억 5천 주고 샀는데 대출을 2억 5천 받았고 남자친구가 결혼할 때 부모님에게 지원을 좀 받아서 대출을 싹 갚고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올가을쯤 결혼해서 살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친오빠가 먼저 선수를 치더라고요. 3살 차이에 저희 오빠는 20대 시절 통째로 부모님 돈만 흥청망청 쓰며 놀다가 보냈어요. 지금은 운이 좋게도 그럭저럭 괜찮은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는 걸 좋아하고 취직하자마자 차도 한 대 뽑아서 모아놓은 돈이 거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장가 간다고 여자친구를 데려왔다는 걸 보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제 부모님한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엄마, 나한테 뭐 할 말이 있다고? 주말에 못 내려갈 것 같아서. 무슨 말인데? 지금 해. 주말에 왜 못 내려와? 너희 오빠가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 데리고 내려올 텐데. 알아. 근데 내가 이번 주말에는 선약이 있어서. 어차피 오빠네는 나중에 서울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래도 정식으로 인사할 때 같이 보면 좋은데. 너는 맨날 뭐가 그렇게 바쁘니? 아무튼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너네 오빠가 올 봄에 결혼하고 싶대. 그래, 좀 빠듯하지 않아? 예식장 예약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아, 근데 엄마 있잖아. 나도 남자친구랑 올가을에 결혼을. 이미 속도 위반으로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데 어떡하니? 신부 입장할 때 배 불러오면 안 되니까 빠르게 날짜 잡고 결혼시켜야지. 뭐? 임신했다고? 나한테는 그런 말 없었는데. 모르겠다 나도.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일단 빨리 결혼은 시켜야 할 것 같아. 아, 나도 올가을에 남자친구랑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한 번에 다 가면 정신 사나워. 너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도 되니까 천천히 생각해라. 엄마, 내 나이가 몇인 줄 알아? 그렇게 미루다가 남자친구랑 헤어지면 평생 노처녀로 살아야 할지도 몰라. 걱정도 팔자다. 요즘에 30살 넘어도 잘만 시집 가더라. 아무튼 너희 오빠 장가 보내야 하는데 걔가 모아둔 돈도 없고 당장 들어가서 살 집이 없어서 걱정이야. 벌면 버는 대로 다 쓰니까 그렇지. 오빠는 적금 같은 거 하고 있긴 해? 나도 몰라. 며칠 전에 전화하더니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잖아. 그나저나 집 때문에 걱정이다. 당장 올가을에 태어나면 아이 키우며 살아야 하는데. 오빠는 예나 지금이나 왜 그렇게 대책이 없어?
뭐 대출을 받던 어쩌건 알아서 하라 그래. 엄마 아빠도 돈 없잖아. 우리도 없지. 서울에서 집을 어떻게 구해주니? 우리 사는 집 팔아도 거기 전세금도 못 맞출 텐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그 인간은 남의 집 귀한 딸 데려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인데 너가 일단 집 좀 빌려주면 안 될까?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안 그래도 심란한데 엄마까지 이상한 농담하지 마. 농담이 아니야. 너는 당장 그 집에 안 살아도 되잖아. 혼자 살기에 25평은 너무 넓지 않니? 나도 결혼할 거라니까? 둘이 애 낳고 살면 25평도 좁겠지. 넓긴 뭐가 넓어? 너는 꼭 오래 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걔네들은 당장 애가 태어난다고 하는데 어떡하니? 일단 결혼시키고 너네 집에서 한 2년 정도 살다 보면 그 이후에는 돈 모아서 따로 집 얻어 나가라고 하면 돼. 너는 그때 결혼하면 되잖아. 엄마, 진짜 자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가 지 인생 등신같이 살았는데 그걸 왜 내가 책임져? 길바닥에 나한텐 둘이 손잡고 고시원에 들어가든 맘대로 하라 그래. 지금까지도 한 푼 못 모아놓은 인간이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해서 어떻게 돈을 모아? 평생 그 인간 뒷바라지 해줄 생각 없으니까 나한테 그런 부탁하지 마. 아무리 그래도 네 오빠야. 장남이 잘 풀려야 집안에 시끄러운 일 없이 잘 돌아가는 법이다. 너 마음 심보를 그렇게 쓰면 안 돼. 내 심보가 뭐가 어때서? 엄마나 오빠가 내가 집 사는데 10,000원짜리 하나 보태준 적 있어? 오빠가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술 처먹고 놀러 다니던 시간에 나는 맨날 야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돈 모았어. 엄마야말로 놀부 심보 부리지 마. 얘 진짜 말하는 것 좀 봐. 너 그러다가 후회해. 후회는 내가 아니라 오빠가 하겠지.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앞으로 헛소리 하려거든 연락하지 마. 너 정말 가족끼리 이럴 거야? 저보고 결혼을 뒤로 미루고 오빠한테 집 양보한 채로 나가 살라고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가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엄마한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단칼에 거절해버렸습니다. 저희 집안 분위기는 예전부터 이랬어요. 없는 집안 살림에 오빠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저는 항상 뒷전에 찬밥이었죠. 그래서 아마 제 성격 자체가 독립심이 강하고 어릴 때부터 생활력이 좋았었나 봐요. 이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엄마가 하는 소리를 거절했더니 10분도 지나지 않아 오빠한테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야, 진짜 너 그러기냐? 우리 사정도 좀 생각해줘. 너는 꼭 올해 결혼해야 하는 것도 아니잖아. 내가 결혼을 하건 말건 그게 뭔 상관인데? 미쳤다고 멀쩡한 내 집을 오빠한테 주고 나가서 살겠어? 당장 나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러니까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 내가 지금 사는 곳 계약이 내년까지인데 아마 한번 연장할 수 있을 거야. 여기 집주인도 좋은 분이고 서울이라 너네 회사에서 출퇴근하기도 더 가까워. 나보고 오빠 살던 원룸에 들어가서 살라고? 거기 월세잖아. 월세는 누가 내주는데? 오빠가 내줘. 아니, 너가 들어와서 사는데 내가 왜 월세를 내? 원룸이 뭐가 어때서? 여기 있을 거 다 있고 걸어서 3분 거리에 편의점도 있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처음 회사 다녔을 때 이후로 원룸에서 살아본 적도 없어. 진짜 부끄럽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 나이 먹고 원룸 월세 살면서 사고치고 결혼한다고 하는 게? 오빠도 스스로 생각해보면 참 답이 안 나온다 싶지? 그러니까 나한테 집 내놓으라는 헛소리나 하는 거 아냐? 야, 너 진짜 말이 좀 심하다. 말이 심하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구만. 그 여자도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지 몸 하나 관리 못해서 오빠 같은 답도 없는 인간이랑 덜컥 사고나 치고 안 봐도 뻔하다 뻔해. 길바닥에서 살던 나는 신경 안 쓸 거니까 앞으로 나한테 연락하지 마. 해준 거 하나 없는 인간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나 봐. 야, 너 내 결혼식에 오지도 마. 앞으로 어디 가서 내 동생이라고 하기만 해. 잘 됐네. 어차피 갈 생각 없었는데. 지금까지 네 동생으로 살면서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나도 인연 끊고 살 테니까 엄마 아빠한테도 연락하지 말라고 해. 살면서 한 번도 도움된 적 없는 인간이 어쩜 이렇게 뻔뻔한지 모르겠어요. 부모님도 전부 오빠 편이고 오빠한테 집 양보하라는 소리만 하더라고요.
그냥 저는 예정대로 남자친구와 올가을에 결혼식 올릴 거고 저희 집 식구들은 하나도 부르지 않을 겁니다. 아가씨, 우리 애 작아서 못 입게 된 옷이랑 새 옷도 2벌 사서 보냈어요. 그리고 보내는 김에 아이 영양제도 좀 넣었고 우리 애 잘 먹는 간식도 같이 보내요. 전부 우리 애한테 다 먹여봤던 거라서 안심하고 먹여도 돼요. 언니, 항상 너무 고마워요. 매일 언니한테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쩌죠? 내년에 하영이 생일 때는 제가 선물 좋은 걸 해줘야겠어요. 아니에요. 어차피 크면서 못 입게 된 옷 보내는 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살림하랴, 애 키우랴 많이 힘들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데 언니에 비해 힘들긴 뭐가 힘들겠어요? 언니는 애도 키우고 밖에서 직장까지 다니고 있으니까 저보다 훨씬 바쁘고 정신도 없을 텐데 매번 이렇게 챙겨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래요. 별거 아니니까 부담 갖지 마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 있으면 보내줄게요. 저는 7살 딸아이 키우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그리고 신우는 저보다 3년 늦게 결혼했고 5살 딸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평범하게 맞벌이하며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저희와는 다르게 신우는 신혼 초부터 지금까지 결혼 생활에 굴곡이 많더라고요. 하는 일마다 다 안 되고 신우 남편 장사하던 것도 아이 태어나고 얼마 못 가서 망해버리고 신우는 결혼 전부터 멀쩡히 다니던 회사가 한순간에 망해서 문 닫는 일도 생겼어요. 옆에서 그 모습 보면서 참 안 됐다 싶기도 하고 짠한 마음에 도와줘야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결국 같이 비슷한 또래 딸 키우는 입장에서 조금씩 챙겨주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집에서 애만 보는데도 가끔은 답답하고 화가 나서 미치겠어. 언니는 어떻게 애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고 나가서 직장 생활까지 한 거예요? 그때도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시간 좀 지나면 괜찮아요. 너무 집에만 있다 보면 더 스트레스 받고 우울하니까 산책도 좀 하고 밖으로 나가봐요. 방금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애 키우는 거 다 그렇다면서 징징대지 말라고 하던데 진짜 이런 말 해주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다. 아이 키우다가 힘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이야기해요. 같이 딸 키우는 처지에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언니 진짜 고마워요. 저번에 보내준 아이 옷도 너무 예쁘고 잘 맞더라고요. 다음에 또 모아서 보내줄게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항상 좋은 일만 생각해봐요. 비슷한 처지의 신우가 마치 제 친동생처럼 느껴졌습니다. 측은한 마음에 잘해주고 싶었고 시키지 않아도 그때그때 필요할 것 같은 물건들을 사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시댁에 착한 며느리, 착한 새언니 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신우랑 제가 겨우 2살 차이밖에 안 나고 똑같이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 동질감이 생겼나 봐요. 신우도 처음엔 그렇게 제가 물건 보내주면 고마워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얼굴에 철판을 깔았는지 뻔뻔해지더라고요. 언니, 이번에 여름 옷 좀 보내줘요. 작년에 입혔던 여름 옷이 사이즈가 잘 안 맞아요. 벌써 날이 이렇게 더운데 아이 입혀서 나갈 옷이 없어서 급해요. 여름 옷이요? 이번에는 별로 보낼 만한 것이 없는데 이따 퇴근하고 집에 가면 옷장을 한번 뒤져봐야 할 것 같아요. 작년에 하영이 입던 하얀 원피스 있잖아요. 그거 이쁘던데? 하영이는 커서 이제 안 맞죠? 우리 애가 피부도 하얀색이라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아예 못 입을 것 같은 촌스러운 것만 보내지 말고 예쁜 걸로 골라서 주세요. 저번 택배에는 유행 다 지나서 막상 입힐 것도 없더라고요. 하얀 원피스 그거 우리 애도 아직 입는 옷이에요. 사이즈 작은 다른 거 있는지 이따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볼게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애들 옷에 유행이 어디 있어요? 그냥 작아져서 못 입는 옷 보내는 건데. 그러면 다른 거 안 보내도 되니까 그 하얀 원피스만 보내요. 다음 주말에 어린이집 엄마들이랑 같이 키즈카페 갈 거라서요. 알겠죠? 내일 엄마가 언니네 집 들렀다가 우리 집에 온다고 하던데 그때 엄마 편으로 꼭 보내줘야 해요. 처음엔 호의로 시작해서 도와주게 되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대범하게 큰 걸 요구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갖고 싶은 물건을 콕 집어 달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받았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고 매달 한 번씩 뭘 달라 소리만 하기 때문에 이젠 신호 연락 받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였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남편도 처음엔 동생 사정이 딱하다고 불쌍해하더니 요즘 들어서는 자기 동생이 싸가지가 없다면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더군요. 유행이 지났네 어쩌네 투덜거려도 어찌나 제가 주는 옷을 잘 입히는지 아이 사진 찍어서 시댁 단톡방에 올라올 때는 항상 제가 보내준 옷만 입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신경 많이 쓰고 없어도 좋은 거 선물해주려고 노력했는데 이제 와서 고맙다는 소리 하나 못 듣고 신우한테 호구 취급이나 당하고 있으니 저도 이젠 해주기 싫더라고요. 언니, 하영이 작년에 입히던 여름 옷 좀 싹 다 보내주세요. 저번에 제가 말한 하영 원피스 그거 왜 안 보내셨어요? 하영 원피스 그거 우리 딸 입히면 진짜 이쁠 것 같은데? 대체 지금 무슨 소리예요? 하얀 원피스는 지금도 잘 입히고 있어서 못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확인해보니 이제 작아서 못 입히는 옷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옷장 정리하다가 중고로 다 팔아버렸거든요. 네? 뭐라고요? 아니 그걸 왜 팔아요? 우리 딸은 올여름에 뭐 입히라는 거예요? 나 갑자기 언니한테 서운해지려고 그러네. 제가 아이 옷 보내줘도 아가씨가 별말도 없길래 이젠 안 좋아하는 줄 알고 다 팔아버렸죠. 전부 백화점 옷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비싸게 팔리던데요? 앞으로는 그냥 중고로 동네 아줌마들한테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아니 올해는 우리 애 입히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걸 저한테 상의도 없이 언니 마음대로 팔아버리는 게 어디 있어요? 날도 더워 죽겠는데 애는 입힐 옷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앞으로도 전부 중고로 팔아버릴 거니까 괜히 택배 기다리지 말고 아이 옷 정도는 직접 사다가 입히세요. 갑자기 이러면 내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옷을 사 입혀요? 그러지 말고 일단 몇 벌만 보내봐요. 언니, 내 말 듣고 있어요? 언니! 신우가 꼴도 보기 싫어서 카톡에 대답도 안 하고 뒤이어 걸려오는 전화도 받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번 기회에 신우의 거지 같은 버릇 좀 고쳐야 한다면서 잘하고 있다고 앞으론 절대 공짜로 아무것도 해주지 말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제가 좋아서 시작한 일이지만 고마운 줄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신우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가 신우의 연락을 다 피하고 모르는 척 했더니 며칠 후에 시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머마, 그래도 가족인데 웬만하면 서로 싸우지 말고 잘 지내야지. 애기 옷 같은 건 원래 친척 형제들끼리 서로서로 물려입는 거야. 야박하게 중고로 팔아봐야 얼마나 받는다고 그걸 낼름 팔아버리고 그러니? 어머님,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도 얼마 전까지는 좋은 마음으로 보내줬는데 아가씨가 고맙단 말은커녕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이젠 안 하려고요. 이건 이쁘다, 저건 안 이쁘다, 유행 지난 옷 보내지 말라는 소리 들으면 세상 어느 누가 나눠주고 싶겠어요? 그래도 그렇지. 걔가 너를 얼마나 따르고 좋아했는데 너가 그러면 안 된다. 형편에 여유 있는 너희가 양보하고 동생한테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저도 지금까지 좋은 마음으로 그러려고 했는데 이젠 더 이상 못하겠어요. 아무리 어머님 부탁이라도 안 하고 싶어요. 으이고, 너도 참 속 좁다 속 좁아. 시모가 아무리 뭐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보내지 않을 거예요. 신우는 기분이 단단히 상했는지 저랑 남편에게 연락 한 번 한 적 없네요.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서로 사는 지역도 다르고 1년에 한두 번 얼굴 보는 것이 전부라서 앞으로도 그냥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려고요. 작아서 입히지도 못하는 아이 옷을 신우에게 선물로 주면서 고맙다는 말 듣고 답례받으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당연히 고맙다 하고 한편으론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너무 뻔뻔한 신우의 태도가 당황스럽기까지 하더라고요. 마치 저한테 맡겨놓은 물건을 돌려달라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건 시댁 사람들에게 비밀인데 그동안 작아서 못 입게 된 저희 아이 옷은 중고로 판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주변 친구들이나 제가 아는 동생들 중에 비슷한 또래 아이 키우는 사람들에게 전부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 사람들은 가족도 아니고 따지고 보면 남인데 다들 한결같이 선물 받으면 고맙다 말하고 저한테 식사나 커피라도 사주거나 우리 아이 장난감이라도 선물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신우한테는 시원한 물 한 잔 얻어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 하나만 봐도 이번 기회로 인연 끊고 손절하길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동생은 무슨 동생인가요? 시자는 어쩔 수 없는 시자인 거죠.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